안녕하세요, 봄선생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이별한 지 한참 된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을 기억할런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할런지 한번 살펴볼까 해요. 카드 5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5가지 중에 눈에 띄는 사진으로 하나 골라주세요. 고르셨나요? 그러면 저는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카드의 이 상대방 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분하고 이별할 당시에 그래, 될 대로 되라. 나도 더 이상은 못 만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더 이상은 못 하겠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아주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아니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그러고서 끝을 낸 관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돌아보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하는 어떤 후회도 있을 것이고 미련도 조금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별을 결정한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든 그 상대방에게도 화가 나고 마치 남아있는 애정조차도 애중으로 다 바뀌어서 이제는 이 사람한테 뭔가 너무 좋은 감정이 미운 감정으로 변해버린 참 안타깝다, 그쵸? 참 좋은데 좋은 이 사람이 내 맘대로 안 되고 하나 따져보니까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에서 그만두는 게 맞겠다 결정을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두고 나서 이제 와서 돌아보니 보고 싶고 근데 내 맘대로 안 되고 근데 사실 머리는 알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시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답이 똑같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또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 나름은 되게 확실하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 아주 감정적인 선택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화가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고 되돌리기 너무 힘들어 보이고 자, 그런 이 여러분의 상대방은요, 여러분들하고 이별할 당시에 그냥 망연자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자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뭐 내가 잡는다고 잡아칠까? 좀 그냥 그래 알았어 라고 하는 답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또 아무런 답을 여러분에게 할 수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카드로 볼 때는 이분은 여러분하고 이별을 하는 당시에도 여러분에게 애정이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다만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정에 흡족하지 않았던 거지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애정했다, 좋아했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분들이 그만하자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분 나름은 조금 쇼킹, 정말 좀 쇼크였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라고 어떤 답을 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이 이미 몇몇 번의 실수를 했었고 여러분들이 몇 번을 실망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가 잡을 도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 이별을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도 그래 우리는 끝났나 보다. 네가 그런 선택을 했다면 나도 그러면 내 갈 길 갈 수밖에 없네. 네가 그 선택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할 수 없지? 자, 그렇게 이분은 여러분을 마음속에 담고서 겉으로 절대 티내지 않고 그냥 그 애정을 마음속에 담고 있었다. 담고 그냥 끝을 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여져요. 그런 이분이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냐? 여러분들의 생각이 나나 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소식을 이분이 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의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준다? 혹은 여러분들의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접하게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감정이 피어올라요. 다시 좋은 감정이 생기는 거지. 자, 그럴 때마다 이분이 계속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참고 또 참고 안 됐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들 때마다 어떤 마음이냐라고 봤더니 여전히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에게 여전히 애정이 있고 여러분하고 다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미 답은 네가 정했고 그럼 내가 할 게 없지 않냐. 그러다 보니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하고 싶어도 연락을 할 수 없고 연락이 오지도 않고 너무 답답하다. 그냥 이렇게 평생 이제 우리가 얼굴 한번 볼 수 없고 안녕 잘 지내? 이 인사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들이 되게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고 되게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도 되게 많이 화가 난대요.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만날 수 없고 연락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난다 라고 해요. 되게 마음 아프네. 여러분들이 뭐 저마다 언제 이별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별한 지가 한참이 됐고 설령 상대방이 다른 이성이 있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정말로 두 분은 마음속에 미처 다 끝내 이루지 못한 애절한 사랑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마음에 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정말 옆에 사람이 있건 없건 되게 연락하고 싶고 되게 그립고 근데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참 안타깝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자,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하고 이별할 당시에 이분에게 여러분은 그냥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정말 나의 운명의 그 사람이야. 운명의 그 사람이긴 한데 분명히 내 옆에서 턱시도를 입고 내 옆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그 사람인데 근데 네가 너무 바뀌어. 자꾸 언제 어떻게 감정이 변할지 모르겠고 언제 어떻게 태도가 바뀔지 모르겠고 생각이 변할지 모르겠고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추억하고 있냐. 자, 지금 여러분들을 추억하면 참 좋은 친구 같은 연인. 어떻게 보면 정말 찐친보다 더 편안하고 더 친하고 참 좋은 그런 사람. 그렇게 추억을 하고 있대요. 아주 참 좋은 인연? 그래서 더 아쉽고 더 그립고 다시 연락하고 싶고 그런 인연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뽑으신 이 카드에서 보면 유니온 카드 서로 뭔가 화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카드를 여러분들이 뽑았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손 내미신다면 화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드디어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타이밍이 왔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정말 두 분 중에 한 분만 용기 내서 연락을 해도 이 관계는 정말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시라면 속전속결로 결혼도 하실 수 있을 만큼 너무 애틋한 관계인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갑자기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마음에 안 드는 도대체 왜냐면 이거 지금 아무리 봐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그만하자를 했을 것 같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나? 이 사람이 어떤 부분 때문에? 자,
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분한테서 안정감, 신뢰 이런 걸 얻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정?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얻을 수가 없었다. 나는 너하고의 관계에서 완벽한 신뢰를 얻고 싶었고 어떤 결속력을 얻고 싶었는데 그런 거 전혀 얻을 수가 없었어. 한데도 이분은 여러분하고 정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미 여러분을 나의 인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에게 표현만 하지 않았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더 망연자실이었던 것 같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면 끝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인연이라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서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이게 최고 방법인 것 같네 이러고서 확 질러버리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너무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고지곧대로 들은 것 같아요. 고지곧대로 그래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의기소침해지고 소심해지고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열정을 피어올려서 다시 연락하고 이럴 만한 용기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연락이 오냐를 봤어요. 자, 일단은 충분히 서로가 인연성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려면 충분히 연락이 닿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연락 올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분도 연락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선 떴어요. 그런데 연락이 만약에 왔을 때 서로가 또 괜히 막 자존심 싸움하고 괜히 막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속도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연락을 예를 들어서 연락한 사람은 잘 지내 이러고 연락했는데 연락 받은 사람은 연락 온 거 보니까 이제 나랑 만나자는 건가 이러면서 서로 속도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한테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차분차분히 천천히 다시 하나씩 알아가고 다시 하나씩 짚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별을 할 당시에도 여러분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우리 그만하자 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서로 속도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분은 조금만 더 있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줬을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성급하게 그 답을 얻으려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너무 어떡해.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충분히 언제라도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그치. 지금 서로가 갈등 고민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미 돌아보면 후회가 되기 때문에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예전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연락을 하지는 못하는데 만약에 연락이 닿으면 그러면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또 알아서 다시 잘 이끌어 주실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연이 될 수 있다. 이 식스 오브 컵스 카드는 우리 그 조상의 카드. 그러니까 어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신의 영역이 우리를 맺어주고 이어주는 그런 인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인연줄이 이어져서 다시 정말 서로가 돈독해질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참 안타깝다. 서로가 지금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분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리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소식을 계속 접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런데도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뭐 잊고 지내는데 한 번씩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대놓고 여러분 생각이 계속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대놓고 여러분 생각이 계속 나고 연락하고 싶은데도 꾹꾹 참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날씨가 더워서 카드가 쩍쩍 달라붙네요. 자, How much good can you handle? 자, 이 카드에서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 상황을 잘 대응할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잘 대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잘 끌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건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태도죠.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도 조금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설령 여러분에게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하고 재회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발전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지, 뭔가 그냥 예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이 상대방을 대하게 되면은 아니요, 이 관계 재회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만큼 잘 이 관계를 잘 끌고 나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는 그 방법, 그 방향을 알고 있냐고 지금 되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만나오면서 생각했던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걸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라도 여러분들도 이분하고 재회를 생각하고 있으신 거라면 조금은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 관계,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한다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게 좋을까? 어떤 느낌, 어떤 분위기, 뭐가 더 중요할까? 우리 관계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상대방도 여러분을 많이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꾹 눌러 애써 참고 있다는 거, 하지만 언젠가 연락은 올 수 있다는 거, 만약에 이분이 연락이 온다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한 2달 안에는 연락이 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니 참고해 주시고요. 1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2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한테 관심이 없으셨었던 것 같아요. 이별할 당시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이별일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는 이분이 아웃 오브 안중, 뭐 크게 흥미가 없는 사람,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뭐 이별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흘려보내게 된 것 같은 느낌도 좀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이별할 당시에 그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아주 마음이 컸고 여러분을 되게 좋아하고 있었고 여러분을 정말 잃어버릴까봐 혹은 놓칠까봐 되게 안절부절했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나름은 되게 조심한다고 조심하고 노력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던 거죠. 여러분들하고 잘해보려고 이 사람 딴에는 되게 꽤나 애를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이 어쩌면 또 여러분에게는 매력이 없이 전혀 매력 어필이 안 된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데, 자, 요즘 이분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나 보다. 그래서 마냥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어요. 언제든 네가 연락만 온다면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쩌면 이분은 날마다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 일상도 안 되고 뭐 그러진 않아요. 되게 잘 지내고 있고 되게 열심히 밝게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일상에서 너무 생활처럼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슬프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여러분들을 빨리 갖고 싶고 다시 여러분하고 뭔가 잘 되고 싶고 이런 감정이 막 솟구치면 그런 날은 우울해지기도 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어떤 욕심이 너무 크게 나서 빨리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고 다시 연락하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크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요즘 들어 이 사람이 조금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 괜찮은 사람이었네?
버릴 패가 아니었구나. 내가 쥐고 있을 패였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감정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심플한 감정이지 않으신가 라고 느껴지는데, 자, 이분이 여러분들을 예전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되게 멋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설령 여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내가 그 기에 조금 눌리는 것 같은, 그러면서 여러분 속마음이 뭔지 모르겠고 알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더 욕심나고 그래서 더 매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속을 여전히 모르겠대요. 그때 도대체 나한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때 나한테 주는 그 진심이 뭐였을까? 여전히 모르겠대.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어떤 감정인지조차도 사실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그냥 마냥 이 사람 혼자 되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카드에서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카드죠. 이 카드에서도 이분은 여러분을 쫓아다니는 사람. 되게 짝사랑하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계속 뭔가 막 자기 어필을 해서라도 나하고 좀 만나서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여러분하고 잘 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거절당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면 가는 대로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연락 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다만 이제 연락이 온다면 드디어 왔구나 라고 반길 준비가 되어 있다. 언제라도 반길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해요. 이분에게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까요? 카드를 봤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되게 원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연락을 하지는 못한대요. 내가 연락하지는 못해요. 그 결정권이 나한테 없어요. 내가 연락한다고 해도 당신이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당신은 분명히 아직도 나를 받아들여 줄 생각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연락이 와야 내가 오케이, 언제든 나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관계가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당신에게 연락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날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당신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자, 연락을 하지는 못한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 옆에 다른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자, 이분이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그게 궁금하네. 그냥 되게 좋은가 보다. 그냥, 와, 이 카드가 진짜, 10컵 그냥 좋아요. 마냥 좋아. 그냥 마음이 그냥 막 이끌려요. 데빌 카드 그냥 막 좋은 거야. 마치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한테 그냥 막 이끌리고 중독되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대요. 답답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너무 답답하고, 소통도 안 되고 연락도 안 돼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좋대.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연락이 안 되면 미칠 것 같으니까 연락해야 될 것 같고, 뭐 안 보면 미칠 것 같으니까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유가 따로 없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분한테 연락했을 때 두 분의 관계는 발전 가능성이 있을까나요? 글쎄요, 지금 10 소드가 나왔어요. 연락을 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이 관계는 끝이 난 관계입니다. 다시 연락을 한다고 해도 뭔가 여러분들 입장에서 성에 차지 않고 애매모호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매력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분은 자기 나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것들을
봤을 때 물론 뭐 오랜만에 연락해서 커피 한잔 하면 새로운 맛이라도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또 여전히 이 사람이 뭔가 좀 빈 것 같은, 모자라는 것 같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그래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되려 여러분들이 내가 괜히 연락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 카드, 이 2번을 리딩을 쭉 하고 또 여러분들은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조언 카드를 한 장 뽑아 드릴게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나? 여러분들은 이분을 어떻게 기억하는 게 좋을까? 지금 카드에서 say yes to your higher calling 이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뭔가 나보다 높은 사람, 지금 higher, 나보다 조금 높은 권위가 있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그럼 언제든지 네 라고 대답을 해야 한다. 자, 이 얘기는요, 사실 조금 이걸 제가 지금 막 설명을 하려고 계속 보는데 이거는 조금 뭐랄까 성서적인 의미거든요. 신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여러분은 언제든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 권위자 하이얼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격이죠. 신이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만큼 떳떳하냐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완벽하니? 거꾸로 물어본다면 너는 그렇게 완벽하니? 라고 하는 카드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되게 희한한 카드가 나와서 되게 저를 당황시키고 여러분을 당황시킬 것 같은데,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을 정말로 말 그대로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흥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카드에서 여러분에게 너는 뭐 그렇게 떳떳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뭐 그렇게 완벽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라는 거죠. 물론 남녀 사이에서는 싫으면 그만이지. 근데 같은 인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 누군가에게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감정을 얻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금 복받은 건지, 그 감사함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설령 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연애가 좀 술술 풀리지 않을까. 왠지 지금 이 카드가 나온 것만으로도 이 감사함이 없다면, 이 사람에 대한 감사한 마음, 나를 이만큼 좋아해줘서 참 고마워, 하지만 내가 네 마음을 받아들여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 라고 하는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데에도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상대방 말이에요. 그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그 사람에게 고맙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카드 진짜 철학적이네. 자, 여러분들 이 카드 참 어렵긴 한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자, 이 카드가 주는 메시지는, 자,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게 신 앞에서 떳떳한가? 뭐 그렇게 100점짜리 인간인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분들을 이 사람이 되게 많이 애정하고 사랑하고 아껴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노우라고 한 거잖아요. 매력을 못 느끼고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 혼자 지금 마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설령 뭐 연락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 나를 되게 많이 좋아해줘서 그 마음만큼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하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주는 그 감정,
여러분의 애정이죠. 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그 상대방에게도 고맙게 받아들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어떤 그 값어치를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날 그 상대방도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에 대한 그 값어치를 몰라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좀 설명이 긴데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설명을 잘 못해서 말이 좀 길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그런 메시지, 되게 철학적인 지금 그런 카드가 뽑혔네요. 네, 이번 카드 여러분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까지 리딩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분하고 이별할 당시에 이분의 마음을 조금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의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여러분들은 이분의 마음이 진심일 거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뭔가 좀 너무 가볍게 여러분을 대하는 것 같은 마음에 이별을 결정하지 않았나, 끝을 결정하지 않았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별을 결정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잠수를 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연락을 끊는, 이별을 하는 그 당시에 그냥 내 갈 길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여러분하고 연락을 끊는 게 옳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정말로 여러분한테 뭐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고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으로는 언젠가 때가 돼서 연락이 된다면 그럼 뭐 그때 다시 만나지 라고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별을 하고 연락을 끊는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은 그냥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소가리를 좀 오래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근데 지금 이 카드 전체를 볼 때는요, 지금 여러분도 이 사람이 요즘 들어서도 생각이 나요. 아직까지 이 사람이 그립고 생각이 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냥 생각이 나고 그냥 그리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너무 좋은데 마음도 가지만 몸도 끌리는. 근데 이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도 여러분에게 생각도 나는데 뭔가 몸도 끌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되게 속궁합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기는 하는데, 근데 여튼 여러분이 막 한 번씩 계속 생각이 나면 그러면 이 사람도 연락을 해볼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뭐 툭툭 심심하면 한 번씩 여러분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진심인가? 내가 진짜 좋아서 나한테 연락을 하는 건가? 나하고 시작하고 싶어서 연락하는 건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되게 진지한 감정으로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되게 진지한데 이분은 진지하지 않아요. 물론 연락을 할 때는 되게 진지한데 막상 연락이 닿으면 진지해지지 않는,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막상 여러분이 막 생각이 나면 그러면 연락해봐야겠다 이러고서 뭐해, 잘 지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연락을 함과 동시에 내가 연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설령 여러분에게 연락을 안 한다 라고 하면 연락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연락을 해도 이 고민을 하고 연락을 안 해도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사실 호감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막상 연락을 한다는 것에 대한 옳은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연락을 해서 계속 잘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섣불리 그냥 가볍게 안부 묻듯이 잘 지내? 정도는 할 수 있지만은 이 관계를 정말 뭐 연인 끈끈한 관계로 이어나갈 그런 각오로 하는 연락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연락을 한다고 해도 또 금방 연락이 끊길 수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은 충분히 나죠. 충분히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막 지난 일이 후회가 된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끌리는 그런 느낌? 마치 정말로 그 케미스트리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되게 끌려. 오늘은 얘가 되게 끌려. 뭐 이런 느낌. 참 가볍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연락이 올까요? 라고 카드에서 물어봤는데, 연락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을 하기까지 이 사람이 되게 고민을 해요. 갈등 고민한다. 왜? 연락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일지, 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과연 내가 다 채워줄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 불확신이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확 연락을 하지는 못한다. 되게 연락하기가 조심스럽다. 하지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큽니다. 라고 카드에서 보여져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지금 온다면은, 아마 연락이 온다면 빠르면 보름, 길면 한 2달 정도는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정말 연락이 한 번은 올런지 볼게요. 그치, 이미 연락이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도 볼 때는 한 2달 정도?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빠르면 보름.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그 정도의 기간. 한두 달 사이에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분명히 오긴 할 거다. 하지만은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인데 여러분들마다 좀 다르긴 할 것 같아요. 2주 그리고 2달. 여러분들, 근데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정말 어떨까? 이분이 연락이 왔을 때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런 느낌 있죠? 먹튀 같은 느낌? 그런 좀 나쁜 놈 같은 느낌인데,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어떨까? 그쵸. 연락이 오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 속을 모르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나한테 어떤 마음으로 연락을 하는 건지, 그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리고 이 관계가 조금 이 관계를 잘 끌고 가서, 진짜 좀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끝끝내 이 관계는 막 그렇게 되게 잘 이루어지기는 좀 힘듭니다. 서로가 다시 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힐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상하고 속상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매력은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처음 그 이별할 당시 있죠. 이별할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매력을 느끼기는 했어요. 매력을 느끼기는 했지만은 여기서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내야겠다. 접어야겠다. 데스카드 떴죠.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 언젠가 때가 된다면 이렇게 포완즈, 그때가 된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겠지. 새로운 시작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끝내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에 이 사람이 생각한 어떤 그 여러분의 이미지, 되게 자기를 되게 많이 좋아해주는 사람, 어떤 열정적인 부분, 그리고 뭔가 분명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긴 하지만은 그걸 자기가 다 감당하기에는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피했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면 계속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들이 되게 매력이 있고 여전히 매력이 있게 느껴지고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가만히 막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자꾸 툭툭툭 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이 해보고 싶어집니다 라고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날 때마다 됐어, 연락은 무슨 연락이야 이러면서 좀 자기 고집도 부린다 라고 하니, 그리고 왠지 지금 와서는 이 사람이 연락을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흔쾌히 받아줄런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장담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망설이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여러분들이 뽑으신 카드에서 지금 오퍼, 어떤 제안, 제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카드는 마치 프로포즈 카드처럼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막 인게이지먼트, 웨딩 막 이런 것들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 나한테 우리 뭐 약혼하자, 결혼하자 그런 어떤 제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오냐. 근데 지금 전체 카드를 봤을 때는 그런 거보다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잔 할래? 맥주 한잔 할래? 이런 제의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서로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런지 혹은 여러분들이 거절할런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사람하고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 카드가 전해주고 싶은 어떤 조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메시지를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지. 날씨가 더워서 카드가 쩍쩍 달라붙네요. 제습기를 틀어야겠어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자, 카드에서 One with the sun, 마치 뭐 태양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밑에 되게 쬐깐한 글자로 Middle Light, 반짝반짝 빛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 빛을 태양 지구상에서 되게 중요한 게 태양이잖아요. 근데 이 아주 중요한 이 태양의 빛과 여러분들은 함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반짝반짝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존감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라고 카드에서 전해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한 사람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고 충분히 누구든 여러분을 욕심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 이 사람이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감정적으로 쭈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존감을 좀 키우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 있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빛을 제가 볼 때는 이분만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하는지 이 사람만 모르는 것 같아요. 설령 이 사람이 그걸 알고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매력을 제대로 다 깨닫기에는 이 사람은 좀 사람이 가벼워요. 여러분을 다 담기에는 그릇이 좀 작다라고 보여진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령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얼만큼 가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꼭 깨닫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짝반짝한 여러분들, 네, 3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했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하고 이별할 당시에 마치 마음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강지처 있죠. 여러분들 감정이 마치 조강지처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카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상대방이 되게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기다려 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내가 이 사람을 기다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증명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분이 다시 돌아와야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기다린 어떤 뭔가 대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은 그걸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하고 이별을 결심할 때 그 이유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봐도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한데 상대방은 지금 카드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별을 결심하고
여러분한테 차단을 하고 연락을 완전히 끊고 그러고 나서 어쩌면 환승 이별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환승 이별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이별을 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단절된 상황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은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고 여러분은 계속 기다렸을 것 같은데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전혀 다른 느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자, 상대방은 요즘 여러분의 생각을 할까요? 네, 여러분의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지금이라도 내가 달려가면 나를 다 이해하고 받아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고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하고 다시 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생각이 나면 되게 막 급하게 여러분에게 빨리 연락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만 할 뿐 이 사람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감정은 있지만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 내가 여전히 네 생각이 나지만은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어. 왜? 일단은 내가 선택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되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돌아갈 수 없고 자, 어쩌면 여러분 말고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죠. 아까 전에도 이 사람이 환승 이별일 수도 있어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환승 이별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만나고 있는 다른 이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뭔가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내가 너하고 다시 만났을 때 분명히 이별을 하면서 해방감을 느꼈는데 다시 만날 때 내가 답답함을 느끼지는 않을런지 혹은 우리 관계에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이별의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해소가 될런지 혹은 내가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너를 만날 수 있을런지 그건 생각해 볼 문제고 아직 거기에 대한 고민 끝나지 않았다. 어떤 답을 아직 내리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한테 연락을 하기에는 조금 네 생각은 나지만은 내가 그 생각만 하고 말 뿐이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것인가를 봤을 때 여러분이 되게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나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나는 너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어. 나는 나의 선택을 뒤집을 수가 없어. 물론 너한테 감정이 있긴 하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내가 기회가 된다면 너한테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지금 막연한 생각일 뿐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너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분이 처음 여러분하고 이별할 당시에는 여러분이 되게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갖고 싶은 사람이었고 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어떤 호기심? 알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매력이 있고 이렇게 막 재주가 많고 뭔가 옆에 두면은 되게 어깨 으쓱으쓱해질 것 같은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 놓는다 라는 걸 알고서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왠지 나한테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저건 왜 저렇게 했어? 나한테 뭔가 따져 물을 것 같고 내가 뭔가 네 앞에서 옳고 그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게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들이 조금은 겁이 나는 거죠. 이건 어쩌면 지가 한 짓을 알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들이 뽑은 카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언론 이제 외롭다, 뭔가 혼자서 뭐 이런 카드인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되게 연애를 하는데도 외로움을 되게 많이 타고 되게 많이 이 사람의 애정, 사랑을 갈구했던 것 같은 그리고 지금 이별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왠지 이 사람만 보고 있는 걸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The Divine is with you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 신이 너와 함께 하기를
뭔가 좋은 에너지가 너를 보살펴 주기를, 네가 잘 되길 바래, 네가 잘 지내길 바래,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사람은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리가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리가 없을까? 정말로? 이러다 말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카드에 미안함이 하나도 없냐, 이 사람은? 자, 연락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상상만 한가득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연락을 하긴 한다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연락이 올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연락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연락하면 왠지 뜨뜻미지근하게 받아는 줄 것 같아요. 왜? 여러분이 궁금하거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하고 다시 관계를 끌고 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여러분하고 관계는 끝맺음, 여기서 끝이다 라고 이 사람은 확고하게 자기 신념이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니까 웃기다. 뭐 신념식이나 뭐 되게 너무 그럴싸한 단어를 갖다 붙여주고 있네, 내가 지금. 그냥 일단 여러분하고 여기까지다 라고 집단에는 생각을 하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내가 아까 뭐 보려고 그랬지? 후회하지 않냐? 그래, 어떻게 인간이 후회도 안 하냐? 이렇게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뭐 그런 거 없나? 좀 미안해라도 하고 후회라도 하고, 응? 자, 이 사람이요. 되돌아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랬었는지,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뭔가 왜 그때 그랬었는지 조금 짜증은 난대요. 참 잘 만났었으면 되게 좋았었을 텐데, 우리 분명히 잘 만날 수 있었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틀어진 것 자체는 생각해보면 짜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탓보다는 네가 그랬으니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서로가 뭐 예를 들어 다툰다, 혹은 뭐 서로가 서운해진다, 뭐 이런 그런 상황들 자체가 되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왜 그랬을까는 생각 안 하고, 왜 우리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의 관계에 대한 어떤 추억, 그때 참 좋았었는데, 이런 미련들, 추억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추억만 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감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때도 여러분에게 자기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아서 여러분을 조금 불안하게 했을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은 그냥 얼마만큼일지도 모르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 담고만 있어요. 그쵸. 이게 지금 제가 이 사람이 그때 여러분을 얼만큼 좋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뽑은 카드인데, 이 사람은 누굴 만나건 어떤 연애를 하건 얼마만큼 상대를 좋아하건 지가 먼저야. 자기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너무너무 좋아서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이런 감정이 들 수가 없어요. 좋아 죽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되게 뭔가 반짝반짝한 사람?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은, 나한테 걸맞는 사람이다,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은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걸 되게 시비 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툼, 싸움 이런 거 자체를 버틴다? 혹은 그걸 해소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서 이별을 결정하지 않았을까, 혹은 정말로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다른 이성이 생겨서 환승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이 사람이 연락이 온다면 그러면 우린 잘 만날 수 있을까?
그쵸.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좋겠죠. 자, 잘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다시 연락이 온다면? 그쵸. 다시 과거가 반복이 되는 거고, 다시 여러분은 외로울 거고, 다시 연락이 이렇게 끊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나? 이렇게 외로운, 너무 힘든 요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세븐 완즈, 파이브 코인, 그리고 에이스 소드.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도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도 어쩌면은 자기가 여러분들을 마음고생 시킬 걸 알고 연락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심판받고 싶지 않아서 너 이거 뭐 잘했네 못했네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네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 자, 지금 카드에서는 마치 원탁의 기사들 같은 느낌의 나이트 오브 더 라운드 테이블 카드가 떴어요. 자,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어떤 소중함, 여러분을 되게 많이 사랑하고 애틋하고 막 너 없으면 안 돼, 죽을 것 같아, 너밖에 없어, 이런 감정이 되어야지,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 거다, 이 만날 만한 가치가 있을 거다. 하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카드예요. 과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연인으로서 존중했는지. 우리가 아무리 막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한테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얼만큼 존중했었는지, 여러분들이 존중받았었는지, 그걸 한번 되짚어 보시고, 내가 존중받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사람 이렇게 계속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존중받은 적이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한테 존중받은 적이 없어, 근데 왠지 앞으로도 얘는 예전이랑 똑같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람을 과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에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여러분을 존중할 만한 그런 생각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조금 가볍죠. 이 사람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 지가 먼저인데? 자기가 먼저인 사람인데? 자기가 먼저고 자기가 더 대단하고 자기가 더 중요한 사람인데 상대를, 누구를 존중할 마음의 여유가 있겠어요? 지 거 챙기기 먼저고 자기 거 챙기기 먼저고. 아휴, 화가 나네. 그래요 여러분. 자, 4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살펴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감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감정을, 그리고 이성을 잘 추스르시기를 바래요. 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4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5번 카드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카드의 여러분들은 이분하고 이별할 당시에 무언가 되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라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확고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수용할 수 없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확고하게 무언가 바라던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부분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흡족하지 않았었지 않았나 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뭐 기승전 뭐 하나 따지고 싶지 않다, 그냥 무조건 돌아만 와라, 다시 만나고 우리가 다시 잘 만나서 정말 결혼까지라도 끝까지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하나하나 따지게 됐었다면 이제는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맞출게. 내가 다 이해할게. 일단 그냥 만나자. 그냥 일단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은데, 상대방은 여러분하고 이별할 당시 사실 뭐 그렇게 우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 뭐 때문에 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막 문제 삼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못 느꼈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별을 하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여러분하고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문제, 거기에 대한 어떤 커다란 이슈,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다. 내가 그 일을 해결하기에는 조금 미숙했고,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너한테 조금 자격지심도 있었어. 어쩌면 그게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분이 이루어 놓은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혹은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되게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그때 비로소 가지게 되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이별을 할 때 이분이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이 나냐? 생각나요. 생각이 어떻게 나냐? 다시 시작하고 싶을 만큼 여러분이 그립고 보고 싶고, 과거에 대한 추억, 정말 막 그 당시에 너무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면서 하다못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에 와서 현실 직시하고 있다. 내가 지금 와서 이제 되돌린다고 해도 크게 뭔가 내가 바꿀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애써 생각을 무시하려고 한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이분은 좀 더 소심해지고 그리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관계,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진짜 많이 그리워지고, 그리워지는 만큼 소심해지고, 과연 우리가 다시 현실에서 가능할런지, 그러면서 외로움도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너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깨닫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정말 인연이었구나. 우리가 정말 운명이었으면 좋겠다.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뭔가 나의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너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 만큼 뭔가 이루어 놓을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하고 이별할 당시만 해도 여러분을 생각할 때 너는 진짜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렇게 네 생각만 하니? 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입장만 생각하고 여러분 편한 대로 하고 여러분한테만 다 맞춰달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느꼈대요. 근데 지금 와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는 이 관계를 끝내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렸고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달렸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마치 여러분이 되게 커다란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느낌에서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아주 커다란 성이 있는데 그 성에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을 여러분이 열어줘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거기 입구까지도 감히 내가 갈 수가 없어. 내가 그 커다란 성의 입구 근처까지도 감히 내가 갈 엄두조차 낼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런 느낌이네요. 마냥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되게 커다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뽑으신 이 카드에서도 보면 이분이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은 뭔가 되게 두렵죠. 정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끝이 났나? 나는 우리가 인연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뭔가 다시 가능성이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나는 두렵다. 여러분들이 이별한 지가 아주 한참이 지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래 우리가 인연이라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을 생각하면 좀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잘 모르겠고 정말 끝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일 때 되게 많이 의지가 되고 기댈 수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하고 함께였기 때문에 편안하고 또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챙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이분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까요? 자, 사실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까라고 하는 카드를 뽑아 놓긴 했어요. 지금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위해서 이분은 되게 열심히 애쓰고 있어요. 아, 네 생각 안 해야겠어. 네 생각 자꾸 하니까 내가 더 우울해지고 살아갈 맛도 안 나고 그래서 네 생각 안 해야겠어. 나도 내 생각만 해야겠어. 물론 네가 너무 좋아. 언제든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너한테 연락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나로서는 조금 아주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이야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과연 오는 일이 있을까? 에이스 완즈가 떴어요. 연락이 올 수 있다. 연락이 와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 있다. 부활의 카드죠. 자, 그런데 지금 5 오브 머그, 자, 5 컵스 카드가 떠서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이 올 수 있지만, 연락을 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미 끝났고 용기가 없어요. 과거의 어떤 일들이 자꾸자꾸 다시 또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연락할 용기가 없다. 그래서 쉽사리 연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포 소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락하면 언제든 이 사람은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대요. 그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고, 이분이 연락한다라고 하는 거는 저지먼트, 여러분에게 연락이 와야지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어떤 대화에 물꼬를 튀고 여러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고 준비는 돼 있는데 연락을 먼저 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충분히 여러분하고 관계를 계속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싶어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정을 더 돈독하게 쌓아 나가고 싶어.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아 나가고 싶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락을 하는 건 그치, 이렇게 조금 두려운 일이에요. 조심스럽고 두렵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자기 자존심도 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집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도 여러분 생각은 계속 나고, 생각날 때마다 연락할까 고민은 하지만 그때마다 그냥 연락은 무슨 연락이야 이러면서 또 참고, 그냥 그 반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분하고 재회를 한다면 과연, 그치,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다시 연락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입장에서 이 사람한테 현실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만족하지 못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뭔가 대화 소통도 잘 안 돼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외롭다,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 무언가 부족해요. 막말로 결혼을 한다라고 해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준비 같은 게 좀 미흡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직 뭔가 뛰어넘어야 할, 해결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고 해도 서로 현실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뭔가 답답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쉽게 연락하지 못하고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쉽게 연락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마음만큼은 서로가 너무 끈끈해서 조금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지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만나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는,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 때가 올까요?
그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기에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움직여서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하자를 해야 되지, 상대방은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연락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연락한다고 받아줄까, 연락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언제 연락해야 될까, 이 고민 저 고민 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정말로 언제가 됐건 커피라도 한잔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연락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카드에서 볼드인 브레이크스, 자, 부서진 것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카드예요. 이미 우리가 끊어졌지만 끊어진 관계 안에서, 이렇게 깨어져 버린 관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우리가 이미 끊어진 이 인연, 이 안에서 뭔가가 분명히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거는 여러분 마음 안에, 혹은 어떤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혹은 상대방의 마음 안에, 혹은 상대방의 이성적인 생각, 혹은 상대방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새로운 것, 이로운 것을 더 만들어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더욱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필요 요소이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무언가 서로가 더 발전되는 그 과정을 다 겪고 나면, 그때가 됐을 때는 서로가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면서,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시면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카드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하고 아니더라도 막말로 진짜 우리가 인연이라면, 그게 1년 후건 2년 후건 10년 후건 우리가 인연이라면 진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라면 그게 언제건, 그죠? 근데 그게 언제건 그때가 되면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니 그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인생에서 무언가를 더 발전시키시고, 상대방도 그동안 자기 인생에서 무언가를 더 성장시켜 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을 거니까, 서로가 조금 더 성장한 그 시점이 오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때까지 서로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네, 여러분들 언제고 그때가 되면 꼭 재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5번 카드 여기까지 다 리딩했고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